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그 문의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여자분들이 특히 그 외국인 남자분들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동거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뭐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부부가 잘 협력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고 또 이혼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별거를 하는 경우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서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간혹 그 아버지 된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책임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자주 옵니다. 이 영국은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남자분과 여자분이 모두 다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를 한국 법원에 청구하고 그 청구된 내용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강제 집행을 하면 참 좋죠. 남자분과 여자분이 모두 다 한국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영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영국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국 대법원에 가서 그 소송의 결과를 인정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남자분의 재산이 영국에 있다면 영국의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면 일이 참 쉬워지죠. 그래서 먼저 배우자가 그 양육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 한국에 있으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도 한국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영국에 만일 그 아버지가 있다. 영국에 즉 배우자가 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영국에서 소송을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영국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 부부가 똑같이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로 또는 돈으로 그 법률적인 명령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기의 아빠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한 5천 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생활비에 필요한 비용이 보통 한 2,500, 2,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00, 2,700을 뺀 나머지 금액, 한 2,500 또는 2,300 파운드 정도에 대해서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용할 수 있는 여윳돈에 대해서 약 한 절반 정도나 뭐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절반 정도를 내놓으라고 자녀 양육비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바뀔 때까지 아버지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한 2천 파운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세 내고 살아가고 뭐 하는데 보니까 2천 파운드를 거의 다 써요. 여유 있는 돈이 한 달에 기껏해야 한 1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도 그 10파운드로 친구하고 만날 때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마셔야 되고 하니까 이 자녀 양육비로 돈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노미널 페이먼트라고 해서 한 달에 1파운드를 내라. 한 달에 10파운드를 줘라. 뭐 이런 정도의 법원 명령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어서 싱글머미, 즉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국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싱글멈이 되면 일단 집세를 지방정부가 전액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싱글멈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조브 시커스 얼라우런스를 주고요. 지금은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유니버셜 크레딧이라는 제도로 집세랑 생활비 보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만일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엄마의 월급에 부족한 부분, 자녀랑 둘이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부분의 돈을 영국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말 잘못했군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자녀랑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집세라든지 뭐 잡시커스 얼라우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니버셜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세금적으로 잡시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화로 약 한 500만 원에서 애 하나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또 보조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일 엄마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일을 하는데 애를 데리고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 손에 좀 시간 이렇게 맡기고 타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워킹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 역시 애 한 명당 1년에 약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사이에 돈이 지불이 됩니다. 애가 둘이면 2배, 셋이면 3배로 지불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싱글머미, 즉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경제적인 책임이 꼭 아빠와 엄마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 정부가 주는 갖가지 사회보장금을 받아서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그다음에 애랑 같이 시간을 즐기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애를 타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따로 워킹 텍스 크레딧으로 받고, 만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명목으로 또 지원금을 받고 해서 일단 자녀를 키우는 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항상 의무사항이지만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Child Maintenance Service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hild Maintenance Service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용을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에서 그 아버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사항을 다 판단하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아버지가 헤어진 다음에 혼자 살 때는 월급을 받을 때 혼자 사는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들이 전부 다 여윳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윳돈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생활비가 더 들겠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수입에서 그 재혼해서 이룬 가정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에 대해서 또 차일드 메인터넌스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도 생활비가 많이 들 테니까 이쪽에 이혼한 또는 헤어진 그런 그 부인이 또는 파트너가 키우는 애에 대한 차일드 메인터넌스 피, 즉 애 양육비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렇게 영국 정부의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에서 프라이빗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적합하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래도 이 명령을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혼을 했거나 가정을 버리거나 떠나게 되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강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영국은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 양육비를 얼마를 내놓으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부부가 먼저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했다. 아니면은 파트너십이 깨졌다. 아니면 집을 떠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 그러면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에서 남편 또는 그 파트너 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무서에서 다 확인을 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다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그 생활비 뭐 얼마를 쓴다라고 보내주겠죠. 그중에 터무니없는 생활비, 예를 들어서 뭐 술값으로 한 달에 뭐 300파운드를 쓴다. 그러면 인정 안 하고 뭐 담배를 피우는데 이를 쓴다. 그러면 그 돈을 더 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불하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연락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는 또는 그 파트너는 그렇게 양육비를 지불하다가 저 재혼해야 됩니다. 이번에 재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은 생활비가 이만큼 더 듭니다. 그런데 제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child maintenance fee, 즉 자녀 양육비를 줄여주겠죠.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또는 파트너가 직장에서 월급이 올랐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0파운드의 수입이 10,000파운드가 되었다. 그러면 기존의 생활비는 변경이 없느냐?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5,000파운드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은 자녀 양육비를 그만큼 더 올려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 분과 결혼하셨거나 또는 동거를 하셔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일단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일 영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가버먼트 사이트에 보면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차일드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쭉 따라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거기에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그 자료들을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파트너 또는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당신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있는 듯 내분유에 세금 내는 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기타 다른 수입이 있는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얼마를 자녀 양육비로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 양육비는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영국은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즉 16살 생일을 맞을 때까지 또는 공부를 계속하면 18살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또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영국 정부가 그 자녀에 대한 생활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모음으로서 그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영국 정부가 보살피기 때문에 남편에게 또는 엑스 파트너에게 전 남편에게 또는 전 파트너에게 어떤 책임을 묻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